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그 이항 정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는 5페이지고요. 교과서는 28페이지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항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항이라는 뜻에서 자, 여기서 이자는 무슨 이자를 말할까요? 한문으로. 맞아요. 이항. 자, 뭐 이항. 그러니까 항이 몇 개 있다는 뜻일까? 2개의 항이 있다는 거야. 그 2개의 항을 모아자 정리? 정리라는 건 뭐냐면 전개를 해나가자는 뜻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이항 정리의 뜻 보시면 몇 개의 항을, 그렇죠. 이항 정리는 2개의 항을 이제 풀어서 이제 정리하자라는 뜻이 뭐냐면 전개를 하자는 뜻입니다. 2개의 항을 전개를 해보자. 그게 바로 이항 정리예요. 자, 만약에 3개의 항을 정리하자. 그럼 뭐라고 말하면 될까, 그거는? 그치? 3항 정리라고 하면 됩니다. 옛날에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3항 정리를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요새는 3항 정리를 안 배우고요. 다행이죠. 그쵸? 2항 정리만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2항 정리가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했었어. 뭐냐면, 밑에 이그젬플 보시면, 예제 보시면, 뭐 이런 거 익숙하죠? 자,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항이 몇 개 있어? A 하나, B 하나. 이게 묶여 있는 거잖아. 그 2개의 항을 자, 정리해보자. 전개하자는 거지. 이거식 전개. 어떻게 했더라? 다 외웠지. 공식으로.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전개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또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 자, 이항 정리. 항 2개. 정리하자. 전개하자. 자, 공식 다 알고 있는 거잖아?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B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게 바로 이항 정리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야. 사람의 궁금증이 뭐냐면 여기가 제곱일 때 공식 외웠지? 여기가 세제곱일 때 공식 외웠어. 근데 얘가 숫자가 점점 커지면 어떨까? 4제곱, 5제곱, 6제곱, 임의의 n제곱.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저것이 전개해 나갈까가 궁금하잖아. 안 궁금하니? 그치. 근데 넌 안 궁금할 수 있지만 보통 수학하는 사람이라면 저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보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저거를 점점 확장시켜서 일반적일 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까지 오늘 공부하는 게 우리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걸 가지고서 한번 패턴을 패턴 한번 익혀보고 일반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내려오시면 이항 정리의 공식 유도 과정 하고 나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익숙한 걸 가지고 하죠.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 얘를 이항 정리하는 걸 가지고서 패턴을 한번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사실은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A 더하기 B라는 덩어리가 총 몇 번 곱해져 있다? 그렇지, 3번 곱해져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를 쓰기를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얘를 막 전개하는 겁니다. 막 풀어 헤치는 거야. 요렇게 A 세제곱 나올 거고 요렇게 A 제곱 B 뭐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막 풀어 헤치면 자, 풀어 헤치면 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우린 이미 사실 공식으로 알고 있죠. 자, 뭐냐면 자, A 세제곱. 근데 A 세제곱이 1개니까 1A 세제곱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1A 세제곱. 거기 여러분 써져 있죠? 그쵸? 여러분 프린트에 1A 세제곱 더하기 그 다음 뭐였지? 3A 제곱 3 곱하기 A 제곱 B 더하기 그 다음 뭐였더라? 3AB 제곱 더하기 그 다음 뭐였지? 1B의 세제곱이었던 거잖아. B의 세제곱인 거니까, 그치? 1 곱하기 B의 세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대체 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었는지, 왜
전개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문자부터 봅시다. 문자부터. 자, 요거 뭐죠? A 세제곱. 문자 몇 개? A 3개. 자, 그 다음 거. 문자 몇 개? 문자 3개. A 2개, B 하나, 문자 3개. 문자 몇 개? 3개. A 하나, B 2개, 문자 3개. 얘는 문자 몇 개? 3개. B 3개, 문자 3개. 자, 어떤 항이건 문자의 개수는 총 몇 개? 3개. 자, 왜? 도대체 왜 문자 3개야? 그렇지. 덩어리가 3개였기 때문이야. 덩어리가 3개여서 각각의 덩어리마다 한 개의 문자씩이 뽑혀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예를 들어 A 세제곱이라 하면 첫 번째 괄호에서 A, 두 번째 괄호에서 A, 세 번째 괄호에서 A. 그렇게 해서 A 세제곱이 나오게 된 거야. A제곱 B는 첫 번째 괄호에서 A, 예를 들면 두 번째 괄호에서 A, 세 번째 괄호에서는 B가 뽑혔기 때문에 A제곱 B가 된 거야. 그래서 각각의 괄호마다 문자가 하나씩 뽑혀낼 거고 그 괄호가 총 몇 개 있냐면 3개가 있는 거잖아. 왜 이 덩어리가 3개가 있어? 왜? 그래, 3차니까. 얘가 3차기 때문에 문자는 총 3개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문자의 개수 3개를 유지해 가는데, 자, 문자가 어떻게, A부터 볼까요? A는 3개였다가, 그 다음에 2개였다가, 그 다음에 1개였다가,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1개였다가 0개인 거죠. A 0제곱이 1인 것을 안 쓴 거니까. 자, 문자의 개수는 총 3개. 그런데 A 개수는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지? A 개수는 줄어들고 있죠. 자, 반면에 문자 A가 줄어든 만큼 늘어나고 있는 게 있어. 어떤 문자가? 그렇지, 문자 B가. B 볼까? 여기 B가 없지. B가 0개, B가 1개, B가 2개, B가 3개. 그러네. 문자를 총 유지해야 돼. 3개의 개수를 유지해야 돼. 근데 A 개수는 점점 줄고 있고 3부터 0까지. 반면에 B의 개수는 0부터 3까지 늘어나고 있네. 그러면서 총 문자 개수는 몇 개? 3개. 왜 3개? 3차니까. 괜찮? 네, 됐죠? 여기다 살짝 써볼까요? 요 뒤에 쓰셔도 괜찮고, 요 앞에 쓰셔도 괜찮고. 자, A 개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A 개수는 줄고 있고요. B의 개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B의 개수는 늘고 있고, 총 개수는 몇 개를 유지? 총 개수는 그러면서 3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필기를 해놓을 수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봅시다. 자, 요 1인데요, 요 1. 자, 얘가 왜 1이죠? 얘가 왜 1이죠? 얘가 왜 1일까요? 얘가 왜 1이냐면, 얘는 A 입장에서 보면, 자, 첫 번째 괄호에서 누굴 뽑은 거지? A 세제곱이 나와야 돼. 첫 번째 괄호에서 A, 두 번째 괄호에서도 A, 세 번째 괄호에서도 A. 그러니까 자, 덩어리 3개에서 A를 몇 번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3번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1이 된 이유는요, 씁시다. 밑에다가 얘가 1이 된 이유는 3개의 덩어리 중에서 A를 몇 번 골라내야 된다? 3번 골라내야 된다. 그래서 1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요 3은요, 요 3은 왜 3이 나왔을까요? 왜 3? 3개의 덩어리에서 얘는 A가 몇 번 나온 거야? A가 2번 나오면 무조건 A제곱 B인 거지. 순서는 상관없어. A가 2번 나오면 A제곱 B 되는 거잖아. 여기 A, 여기는 B. 그치? 혹은 여기 A, 여기 B 나오겠지 뭐. 그치? 그래서 3개의 덩어리, 3개의 가로 중에서 A가 2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얘를 계산하면 3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얘 3은요? 이 3은 왜 3이었던 거죠? 왜 3? 세 개의 덩어리 중에서 A가 몇 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한 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얘 계산하면 3 맞죠? 그럼 마지막, 요 1은요, 요 1. 얘는 왜 1이죠? 얘는 세 개의 괄호에서 A 몇 번 나오는 거니까? 한 번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1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유로 이 숫자가 적용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누구 입장 써볼까요? 그쵸? 얘는 A의 입장이에요. A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세 개 중에서 A 3개구나. 세 개 중에서 A 2개구나. 세 개 중에서 A 1개구나. 세 개 중에서 A 없구나. A 입장에서. 자, 근데 A 입장만 있나요? 아니죠. B 입장도 있죠. 그럼 이번에는요, B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B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덩어리에서, 자, 이번엔 요항, B가 몇 개? 없잖아. B 0개. 그럼 B는 0개. 3시 여기다 말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3C3과 3C0은 같으니까요. 자, 그럼 이번엔 얘는요, 세 개 중에서 B 몇 개? B 1개. B 1개.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왜? 3C1과 3C2는 3으로 같으니까요. 그럼 이번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B가 몇 개? B는 2개. 괜찮아요. 3C2나 3C1이나 모두 3으로 같으니까요. 그럼 마지막 얘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세 개의 덩어리 중에서 세 개 다 B를 뽑아야 돼. 3C3과 3C0은 1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 입장에서 숫자를 해석할 수도 있고요. B 입장에서 숫자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둘 다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의 패턴으로 이해가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쵸? 여기 패턴화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다시 자, A 입장에서 전체는 몇 개? 3C3부터 왜 노란색 왜 3C3? 왜 3C3? 왜 3C3? 왜 3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덩어리 3개 있으니까 그래서 3부터 3C A 3개. 그럼 A 3개. 3C 하나 줄어가야지. A 입장에서 줄어가야지. 하나 줄었다. 그럼 A 2개 대신에 B 하나. 3C 줄어야지. 1개 줄었지? 그러면 A 1개 대신에 B 2개. 왜? 총 3개 유지해야 하니까. 3C A 하나 줄었다. 3C0 그럼 A였고 대신에 B가 3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B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자, 그럼 이제 얘를요, 일반적인 걸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3번 내려오시면요, 이항 정리의 공식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두 가지 버전으로 다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의 입장은 두 개가 있잖아. A 입장도 있고, B 입장도 있고. 자, 먼저 1번, A를 기준으로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A 더하기 B에, 자, 이번에는요, 전체 N제곱, 임의의 N제곱, 얘가 이제 N이에요, N. 임의의 N제곱에 대해서 이항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은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나요? 네, A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나요? 자, 기준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A에다가 하트, 널 기준으로 할 거야, 야! 그쵸? 네,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자, NC, 작은 것부터. 자, 다시 N차야. 총 문자 수는 몇 개를 유지해야 될까? N개. A는요, N개에서부터 0개까지 줄여가도 괜찮고, 0개에서부터 N개까지 늘려가도 괜찮아요.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0개에서부터 N개까지 늘려가는 걸로 해볼게요. 처음엔 그게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자, 해보겠습니다. 총 N개의 덩어리에서 자, 뽑지 말자. 0개를 뽑자. 누가 기준이야? A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A를 0개 뽑자. 그럼 대신에 B는 몇 개 뽑아야 돼? B는 몇 개? N개. 왜 N개? 전체 문자 개수가 N개 유지돼야 된다니까. 왜? N차니까. 응? 그래서 N차니까. N차니까 N개 덩어리 시작하는 거고, 문자 총 개수가 N개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괜찮? 자, 그 다음, 더하기 늘려가는 거죠. 자, NC. 이번에 하나씩 늘려가자. 1개. 누가 1개? 기준이 누군데? A. 그러면 A 1개.
A 한 개 썼어. 그 대신에 B는 몇 개 할까? B는 얘가 한 개 가져갔어. 그럼 B는 몇 개 돼야 돼? 그렇지. n-1개. 그래야 전체 개수가 n개를 유지해야 할 거 아니야. A가 늘어가는 것만큼 B는 줄어들어야겠지. 그래서 이 개수가 총 n개가 되게. 한 개 썼으니까 한 개 빼줘야겠지. 괜찮? 더하기. 칸이 좁네. NC 2. 기준 누구? A. A 몇 개? 2개. 그럼 B는 몇 개 돼야겠어? 2개 이미 썼으니까 n-2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더하기 쭉 가겠죠. 땡땡땡 더하기 쭉 가겠지. 중간에 NC 예를 들어서 R개 한번 써보자. NC R개. 누가 기준이야? A가 기준이야. 그럼 A 몇 개? 여기 R개만 뽑기로 했으니까 R개. 대신에 B는 몇 개? 그렇지. R개 썼으니까 n-R개. R개 이미 썼잖아. 총 n개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자, 마지막 거 어떻게 끝날까? NC 다 쓰는 거지 뭐. NC n개. 기준이 누군디? A. A의 n개. 그럼 B는 필요 있어 없어? 없어. A, B의 0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항 정리예요. 괜찮죠? 식이 굉장히 길어요. 식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보자마자 뭐 하잖아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걸 차분히 잘 살펴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총 개수 n개, 0개부터 n개까지 늘려가자. 그게 끝이야. 바로 2번 해볼까요? 바로 2번. 자, 똑같은 상황인데요. A 더하기 B의 전체 n제곱인데 이번엔 기준이 누구래요? 기준이 B를 기준으로 전개해보래요. B를 기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B 하트. 얍. 귀엽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작은 것부터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갈게요. 0부터 하는 거예요. 0부터. 1부터가 아니에요. 네. 자, NC 0개. 누가? A가 B가? B가. B 기준이잖아. 그러면 A는 몇 개 돼야겠어? B가 0개일 테니까 A는 그렇지 n개. 그래야 B가 0개. 왜? 총 개수는 n개를 유지해야 되니까. 왜? n차니까. 더하기 NC 1. 누가? B가. 그럼 A는 B가 한 개니까 A는 한 개 빼줘야지. n-1제곱. 그럼 B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AC 2 누가? B가. 그럼 A는요 n-2제곱, B는 2제곱 되겠죠.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자, 일반적인 걸로 한번 써볼까요? 일반적인 거 NC R 누가? B가. 그럼 A는 n-R제곱, 그럼 B는 R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마지막 NC N 누가? B가. 그럼 A는 몇 제곱? 필요 없죠? 0제곱. B는 N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해서 얘가 이항 정리 됐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그쵸? 어렵지 않게 이런 식으로 쭉 늘려가고 키워나가고 전체 개수 맞추고만 열심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이항 정리 끝났어요. 자, 그럼 밑에 이제 용어 정리할 건데요. 한 번 더 나오네요. 용어 정리해 보시면 A 더하기 B의 전체 n제곱을 정리 한번 해보실 건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A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용어 정리. 네, A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NC 0. A는 0개. 분필이 부러졌네. A는 0개. 그 다음에 B는 N개. 더하기 NC 1. A는 1개, B는 n-1개. 더하기 NC 2. A는 2개, B는 n-2개, n-2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중간 거 NCR. A의 R제곱, B는 n-R제곱. 선생님 엄청 빠른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쵸?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맨 마지막 거 NCN A의 N제곱 B는 0제곱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됐고요. 자, 1번 보시면 이항계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항계수라는 게 뭐냐면 계수라는 게 숫자예요.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숫자니까 이 앞에 있는 거 NC0, NC1, NC2, NC3, NC4 땡땡땡, NCR, NCN 이런 것들을 이항계수라고 말합니다. 씁시다. 이항계수는요. NC0, NC1, NC2 땡땡땡, NCR 땡땡땡 NCN까지를 이항계수다라고 말하고요. 이 이항계수에 대해서는 파스칼의 삼각형 다다음 시간에 할 건데 파스칼의 삼각형의 단원에서 또 자세하게 한번 배워볼 거니까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자 바로 2번 보시면 일반항이라고 있어요. 일반항은요 가운데 있을 법한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패턴에서 일반화해서 쓸 수 있는 아이를 말하기 때문에 보통은 가운데 있는 애를 이제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NCR 얘를 이제 일반항이라고 해요. NCR 그럼 뭐가 될까요? A의 A 기준인 거니까 R제곱 B의 n-r제곱 얘를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개식에서 이 가운데 우리가 이 가운데 있을 법한 한 아이 얘죠? 얘를 우리가 일반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항도 되게 중요한 용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항정리 개념은 다 해봤고요.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교과서 28페이지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28페이지 1번 문제 보시면 자, A 더하기 B의 6제곱이다 라는 이게 있어요. 그죠? 자, 요거의 전개식에서 다음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바로 1번 자, A의 제곱 B의 4제곱 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거 봅시다. 일단 봅시다. 자, 이게 얘의 개수,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누군지를 구할 건데, 자, 이거를 이제 구하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 있어. 실제로 얘를 전부 다 전개하는 거야. 6C 0, A 기준이면 A의 0제곱, B의 6제곱 더하기 6C 1, A의 1제곱, B의 5제곱 더하기 쭉 이렇게 전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보. 네. 자, 죄송해요. 자, 그런 사람 뭐다? 바보. 지금 내가 이걸 전개하려고 했다. 그럼 넌 뭐다? 바보. 네, 바보까지는 아니고 처음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다 전개하는 거 말고 좀 머리를 쓰자는 거야. 우리 바보가 아니잖아. 그치? 우리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A제곱 곱하기 B의 4제곱 요거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일단은 총 몇 개, 문자 몇 개? 6개. 당연하지. 이거 몇 차니까? 6차니까. 당연해. 당연하고. 그럼 이제 A를 기준으로 해도 괜찮고, B를 기준으로 해도 괜찮은데, 누구를 기준으로 할게요? A를 기준으로 하면 할까? A 기준? 아까 A 기준 무슨? A 입장 빨간색으로 썼으니까, 색깔 맞춰서 빨간색으로. 자, 한번 써볼게요. 개수를 구할게요. 자, A 입장에서는 몇 개? 2개를 뽑아내는 거야. 그리고 A 입장에서는 2개. 그래서 B가 4개 뽑힌 거잖아. 그럼 얘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총 6개의 덩어리. 왜? 6차였으니까. 6개의 덩어리에서 몇 개 뽑자? 2개 뽑자 A를. 얘가 바로 개수일 겁니다. B 입장 생각하면 6개의 괄호에서 몇 개 뽑자? 4개 뽑자. 얘가 바로 요 항의 개수가 될 거야. 아니, 그랬잖아. 계속 그런 식이 숫자. 그렇게 뽑는 게 숫자 개수였잖아. 그래서 얘가 될 거고요. 실제로 이 2개 계산하면 결과가 어떻냐면 동일하게 되죠. 조합의 성질. 얘 계산하면 6, 5, 얘를 반 나누면 되는 거니까 답은 15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죠? 자, 바로 2번 보시면, 바로 2번은 A 곱하기 B의 5제곱이래요. 얘의 개수를 구하래요. 구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지. 여기가 이제 1제곱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1제곱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총 6개. 맞지? 6차니까. 그럼 A 입장 6C 1. 그쵸? 6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될 거고. B 입장에서는 6C
5. 그렇겠지. 5개 뽑으면 나머지 하나 A 뽑는 거니까. 실제로 이 두 개 계산 결과는 어떠냐면 같죠. 얼마로 같나요? 6으로 같죠. 그래서 답은 6. 얘의 개수는 6.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문제 2번을 볼 텐데요. 자, 문제 2번에 여러분 저기 괄호 1번하고 괄호 2번이 있는데 둘 다 해야 될까? 괄호 1번만 하겠습니다. 괄호 2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괄호 1번만 할게요. 괄호 1번만. 2번은 꼭 해보셔야 돼요. 자, 1번만. 자, x 더하기 2y의 전체 4제곱이래요. 자, 얘를 이번엔 문제에서 뭐 하래요? 얘는 전개하래요. 그럼 이건 다 전개할 수밖에 없죠. 그쵸? 자, 기준 정합시다. x하고 2y 중에 여러분 기준을 뭘로 정하실래요? 자, 아무거나 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정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제 취향은 이제 해보니까 조금 복잡한 걸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해서 저는 여기 있는 2y를 기준으로 잡아서 전개를 해나가 보겠습니다. 합시다. 자, 4죠? 왜 4? 전체 4제곱이니까 4부터 4씨 0제곱. 누가? 2y가 0제곱. 그럼 x는 몇 개? 4개. 총 0개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2y는 0개. 더하기 4씨 1제곱. 그럼 x는 3개. 2y는 1제곱. 더하기 4씨 2. x는 2개. 2y도 2개. 그래 총 4개니까 더하기 4씨 3. x는 3개. 2y는 1개. 더하기 이렇게 안 예쁘게 끝나냐? 4씨 4. 그러면 x는 틀렸다. 여기가 3개가 아니라 틀렸지? 네. 무슨 경우야 이게? 이게 부찌런한 x는 미쳤죠? 예, 이렇게 정신을 놓고 풀잖아? 그럼 이렇게 틀립니다. 예, 정신을 단디 차리고. 자, 여기는 얘가 1개. 그 다음 얘는 몇 개? 얘는 3개. 늘어가는 중이니까, 그렇지? 그 다음 마지막 4씨 4. 그럼 x는 0개. 2y는 4개. 이렇게 4개 되겠죠. 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를 계산하시면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적었다. 자, 얘 4씨 0은요? 1이죠. 안 쓸게요. 2y의 0제곱도 1이죠? 그럼 x의 4제곱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얘는 4죠? 요건 2죠? 그럼 4, 2, 8. 그 다음에 x 세제곱 y 하나 있겠죠? 더하기. 4씨 2는 6이죠? 6. 그럼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 6, 4, 24에 x제곱 y제곱 더하기. 요거 4죠? 4. 얘는 2의 세제곱 8. 그럼 4, 8에 32 x y의 세제곱 더하기. 마지막 거 얘는 1이죠? 그럼 2의 4제곱 16이죠? 그럼 16. 그 다음 x는 0제곱 쓸 거 없고요. y 4제곱하고 요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해서 x 볼까요? x 4제곱 8x 세제곱 y 그 다음 24 x제곱 y제곱 더하기 32 x y 세제곱 더하기 16 y제곱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괄호 2번은요. 다 풀어드리진 않고 이렇게 아이디어만. 자, 1-x의 전체 5제곱인 건데요. 얘도 이항 정리하래요. 얘는 기준 뭘로 잡으실래요? 자, 여기서 x 그러시면 안 돼요.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인 거죠. 그쵸? 더하기가 생략돼 있는 거니까 중간에 마이너스 x를 기준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식을 써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5C 0. 그러면 1이 5개. 사실 쓰나 많아져, 1은. 그 다음 마이너스 x가 0개 더하기 5C 1. 그럼 1은 4개. 마이너스 x가 1개 되겠죠? 더하기 5C 2. 그럼 1은 3개. 마이너스 x가 2개 더하기 5C 3. 그럼 1은 2개. 마이너스 x가 3개 더하기 5C 4. 그럼 1은 1개.
마이너스 x가 4제곱 더하기 마지막 5C5 1은 0제곱 마이너스 x는 5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를 쭉 풀어내시면 답이 되게 됩니다. 좀 장황하고 길겠죠?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2항 정리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우리 2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항 정리. 자, 29페이지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2번 풀었잖아. 문제 3번을 한번 해볼 건데요. 3번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3번 읽어봐라. 이 2항 정리는 사실, 이 설명만 좀 잘 들으면, 거짓말 조금 보태면, 초등학생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동생 있잖아, 동생이 있으면, 좀 똘똘한 애가 있으면, 동생 데려다가 앉혀놓고 한번 물어보면, 동생이요, 기가 막히게 이해를 합니다. 그쵸? 네, 동생이 이제, 얘가 설명만 좀 잘해주시면, 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네,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자, 3번을 한번 해보세요. 칠판 정리할 동안에. 어저께 댓글이 하나 댓글. 아마 2반의 스리 같은데, 인사를 할 때, 유하하고 인사해달래. 유하가 누구야? 유하하라는데, 유하가 누군지. 유하? 이름인가? 뭐야? 무슨 말이야? 유하가 무슨 말이야? 자, 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문제 3번. 내가 유하가 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답이 없어. 자, 보시면 3x 마이너스 x분의 1에 6제곱의 전개식에서 얘의 전개식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그래서 x 4제곱분의 1 상수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좀 하기 전에 먼저 좀 상식 하나만 이게 이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확률과 통계가 원래는 이제 1학년에서 배울 과목은 아니잖아. 보통은. 그래서 이제 뒷학년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아직 안 배운 내용이 좀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내용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공부 조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보신 적도 있고, 근데 공부 조금 덜 하셨던 분들은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의 분수. 예를 들어 x분의 1이라는 거를 지수법칙을 이용해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x의 1제곱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x의 1제곱분의 1인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분수를 지수 형태로 x의 요 1을요 분수를 마이너스 제곱으로 붙여서 마이너스 1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x의 제곱분의 1이다. 이게 어떻게 쓰면 될까? x의 마이너스 2제곱하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라는 게 분수로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거야. 하나만 더. 그러면 a의 세제곱에 3이다. 3.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얘는 3a 3은 그대로니까 3a고 요 세제곱이 마이너스 세제곱하고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요거 좀 알려드렸고요. 알려드렸어요 저는. 자, 알려드렸고 자 얘의 전개식에서 다음을 구하라는 건데 1번 x 4제곱분의 1의 개수를 구하라 2번 상수항을 구하라 하고 나와 있는데 자 먼저 괄호 2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상수항을 먼저 할게요. 좀 쉬워가지고 괄호 2번을 좀 먼저 할 텐데 자 상수항이라는 게 뭐예요? 상수항 문자가 전혀 없는 항이에요. 숫자만 딸랑하고 나오자는 거지. 쟤를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나오게끔 하래요. 자 그렇게 문제를 냈더니 얘를 다 전개하는 사람 이 식을 최다 2항 정리해서 푸는 사람 뭐라고? 바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뽑아야지. 일반적으로 뽑아내는 거야.
제가 상수항이 돼야 돼? 상수항이? 그러면 기준을 잡아. 누가 기준 되던 상관은 없어. 3x도 좋고 마이너스 x분의 1도 좋아. 저는 이제 마이너스 x분의 1 얘를 기준 잡을게요. 얘를 딱 기준 잡고, 자, 첫 번째 방법 생각하는 거야. 얘를 몇 개 뽑으면 될까? 총 몇 개에서? 총 6개가 나와야 되는데, 문자가 총 6개 나와야 되는데 얘를 몇 개 뽑으면 될까? 생각해봐. 몇 개 뽑으면 될까? 생각 잘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시는 분들. 저도 딱 보면 알죠. 딱 봐도 머리가 팽팽 잘 딱 봐도 똑똑하게 생겼잖아, 선생님. 그치? 자, 몇 개? 3개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얘 3개 뽑으면요, 얘도 3개 뽑을 거 아니야. 왜? 총 6개니까. 그럼 x-세제곱, 요 x-세제곱분의 1 약분돼서 상수만 남겠지. 아, 6c3 뽑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빡 하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네. 아, 6c3 3개 뽑자. 누구를? 뒤에 거를. 그럼 앞에 거는 몇 개? 앞에 것도 3개. 뒤에 거 x분의 1이죠? 얘도 3개. 이게 상수항이 나오는 그 순간의 것이구나. 계산하면 얘는요, 6c3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27 곱하기 숫자끼리 쓰려고 해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 거고요. 여기 x세제곱, 여기 x세제곱분의 1이니까 약분돼서 얘가 바로 답이 되겠죠. 실제로 얘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40. 예, 이렇게 계산해 내셔도 됩니다. 그냥 딱 보이시는 분들, 저 기준으로 한 거를 3개 뽑으면 되네. 그렇군. 되시는 분들. 자, 근데 불행하게도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서 잘 보이지 않게 출제자가 만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경우에는요, 자, 그 경우에 풀이 어려운 문제, 혹은 복잡한 문제, 혹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찍어서 푸는 거 말고요. 자, 걔는요, 씁시다. 일반항을 찾자. 일반항을 찾자. 일반항을 찾아서 푸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6개 중에서요, 일반항이 뭐였는데요? 알게, 일반적으로 뽑는 거, 알게 뽑자. 기준은 복잡한 거, 마이너스 x분의 1이 복잡하잖아, 분수니까. 자, 그러면 3x는 몇 개? 뒤에 게 알게니까 얘는 몇 개? 6 마이너스 알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몇 개? 알게. 이렇게 나오겠지. 얘를 전개하겠습니다.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지수법칙입니다. 숫자 6cr, 숫자 3의 6-r제곱, 숫자 여기 마이너스 1 있죠? 마이너스 1의 r제곱. 이제 문자 x에 여기 남아있죠? 6-r제곱. 그 다음에 문자인데요. 자, 여기 요 x, 요 x분의 1, 요 x분의 1이 어떻게 쓰기로 했죠? x에 마이너스 1제곱 쓰기로 했죠? 그래 놓고 나서 요거랑 얘랑 지수법칙.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에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요 x에, 얘가 지금 x에 마이너스 1제곱인 거고, 그게 전체적으로 r기가 여기에 r제곱도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r제곱. 정리! 얘는 6cr, 그 다음에 3의 6-r제곱, 마이너스 1의 r제곱인 거고요. 자, 여기 지수법칙 써주면 x에 6-2r제곱. 얘가 바로 일반항. 이게 바로 일반항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내가 원하는 건 바로 2번에서 상수항을 원해. 나는 상수항이 나왔으면 좋겠어. 상수항이 나오려면 요 x라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얘가 없으려면 여기에 있는 요 지수가, 이 지수가 얘가 뭐가 돼야 되는데? 얘가
0이 돼야겠지. 그래야 상수항 나올 거 아니야. 즉 따라서 R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6-2R이 0이려면 R이 3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개수인 거잖아. 그때의 개수, 그러니까 그때의 개수가 상수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숫자 여기에다가 R을 얼마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R을 3을 두악 하고 넣어주면 되겠죠. R 3을 넣어주시면 즉 6C3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나오게 돼서 얘를 실제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40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가지고 풀어내실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자, 그럼 괄호 1번으로 가볼까요? 괄호 1번을 보시면 괄호 1번에서는 원하는 게 뭐냐면 x 4제곱분의 1의 개수를 원하래요. 이제 그게 괄호 2번이었고 x 4제곱분의 1의 개수를 원해. 자, 그럼 다시 또 x 4제곱분의 1 x 4제곱분의 1의 개수? 그럼 x 4제곱분의 1이 나오려면 찍는 거야. 찍는 거. 네,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자, 다시 이제 얘하고 얘 중에서 총 6개에서 얘가 기준이야. 총 6개에서 얘를 몇 번 뽑아야 x 4제곱이 나올까? 몇 번? 5번 뽑아야겠지. 왜? 얘 5번 뽑으면 x 5제곱분의 1 얘는 몇 번 뽑아? 한 번 뽑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x 5제곱분의 1 여기서 x 뭐가 되겠어? 약분돼서 x 4제곱분의 1 나오겠네. 그래서 x 4제곱분의 1의 개수를 얘를 알고 싶으면 총 6개의 괄호 중에서 저 두 번째 저 기준을 몇 개 뽑으면 돼? 5개 뽑으면 돼. 자, 그러면 써보자. 5개 뽑으면 그러면 앞에 거 3x 앞에 거는 몇 번? 한 번. 기준 되는 거 뒤에 거는 마이너스 x분의 1 얘는 몇 번? 5번. 실제로 계산해 써보자. 자, 암산 6C5 6이죠. 요거 3이죠. 그럼 6, 3, 18에 마이너스 살아있죠. 5제곱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8, 그 다음 여기는 x 하나, 여기 x 5제곱분의 하나니까 하나랑 요거 하나 지워져서 남는 거 뭐가 남을까요? x 4제곱분의 1 하고 남게 되겠죠. 즉 상수항만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답은 마이너스 18.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몇 개 뽑아야 되는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 그럴 때는 뭐를 찾자? 그렇지, 일반항을 찾자. 자, 다 찾아놨죠. 여기서 일반항 아까 그쵸? 요 결과에 의해서 다 찾았고요. 요 노란색 박스가 일반항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지금 누가 알고 싶은 거야? x 4제곱분의 1의 개수가 알고 싶어. x 4제곱분의 1을 다시 쓰면 뭐가 되는 건데 x의 몇 제곱? 마이너스 4제곱? 그러면 x 4제곱분의 1이 알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얘가 6-2r 얘가 이번엔 뭐가 되면 될까?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6-2r이 마이너스 4가 되려면 따라서 r은 얼마? r은 5가 되면 되겠지. 그럼 실제로 내가 구하고 싶은 그때의 개수는 여기 숫자 요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r 대신에 누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r 대신에 5를 꽝 하고 넣어주면 되겠죠. 써주면 6C5 곱하기 3에 600이 오니까 1제곱 마이너스 1에 5제곱 실제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8 답은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이제 풀이를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그냥 딱딱 눈에 보이는 대로 찍어서 푸는 방법. 두 번째 풀이는 일반항을 찾는 방법. 자, 지금 언뜻 문제를 보기에는 딱딱 찍어서 하는 게 훨씬 쉬워 보이죠? 맞아요. 그게 계산도 쌈박하고 쉬워요. 자, 그런데 절대로 요 일반항을 찾자 이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항을 하나 찾으면 그 한 가지
찾았다라는 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경우에 그냥 쉽게 구해낼 수 있어. 지금도 봐봐. 얘가 딱 이것만 찾아놓고 나면, R이 0이, 얘가 이 박스 친 게, 이 파란 박스, 얘가 0이면 3수항이네. 얘가 마이너스 4면, X제곱, X 4제곱분의 1이 개수를 알 수 있네. 얘만 딱 찾아놓고 나면 나머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다 그냥 대입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 찾아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우리 문제를 조금 보면 33페이지로 갈까요? 33페이지에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5번 문제 풀어볼까요? 33페이지에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원 마무리하기 문제죠. 자, 1 더하기 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1 더하기 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45래요. 자, x제곱의 개수래요. 자, x제곱의 개수 뽑아보자. 자, 이항 정리잖아. 1하고 x. 기준 누구 잡을래? 기준은 x. 자, x제곱이 됐으면 좋겠다. x제곱의 개수가 알고 싶대. x 얘 몇 번 뽑으면 될까? 2번. 그럼 1은 몇 번? n-2번. 그래야 총 n번 유지. 그치? 뽑겠습니다. n, c, 2. 그러면 1은 몇 번? n-2번. x 몇 번? 2번. 이게 바로 x제곱의 항.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x제곱의 개수. 얘죠? x제곱의 개수. 얘가 x제곱의 개수고요. 얘가 문제에서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얘가 45였으면 좋겠대요. 풀면 되죠? 어차피 1의 거듭제곱은 1이니까 쓸 거 없고요. 자, NC2 계산합시다. NC는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2 곱하기 1, 그 다음에 n 곱하기 하나 작은 거 n-1. 얘가 45 이렇게 되겠죠? 곱해주면, 양면 곱하면, 대각선 곱해주면, n-1은 90. 요거 2차 방정식 풀어도 괜찮은데, 어차피 n이라는 거는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치? 요 n은 뭐 거듭제곱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찍읍시다. 연속되는 두 수, n하고 n-1, 연속되는 두 자연수가 곱해서 90 되려면, 10 곱하기 9겠죠. 따라서 n 얼마다? n은 10 하고 나오면 되겠지. 그치? 자, 됐고요. 쭉 내려오셔서 8번 해보겠습니다. 8번. 네, 8번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8번. 네,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자, 21에 11제곱을 4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에 11제곱인데요. 이항 정리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해. 자, 일단은 여기에 있는 21이라는 숫자가 21. 자, 얘는 이항 정리니까 요거를 두 개의 숫자로 분리해보자. 자, 뭘로 분리할래? 21을 뭐 더하기 뭐 혹은 뭐 빼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봐. 뭘로 할래? 뭐가 좋을까? 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1 더하기 20이 좋겠어요. 이 식을요 1 더하기 20의 전체 11제곱이라고 쓰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이항 정리를 해나감에 있어서 1은 굉장히 좋은 수야. 왜? 1이라는 거는 거듭제곱을 여러 번 해도 1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수고 20도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나 뭘로 나누고 싶어? 40으로 나누고 싶지. 40이랑 20은 그렇게 멀지 않지 않아?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뉘앙스들이 있는 숫자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1 더하기 20으로 나눌게요. 얘를요 이상하게 나누시면 안 돼요. 21 딱 했다고 해서 얘를 뭘로 나눌까 했더니 한 11 더하기 이런 11 더하기 10 이런 숫자보다는 1 더하기 20이 낫지 않아?
얘를 무슨 뭐 13 더하기 얘를 50 빼기 이런 좋지 않지. 그런 거 좋지 않아요. 1 더하기 20. 지금 이게 가장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도 1 더하기 20으로 해놓고요. 자, 얘를요, 전개를 한번 살짝 해나가 보겠습니다. 기준 잡읍시다. 기준 누구로 잡을까요? 20으로. 복잡하니까. 자, 정리합시다. 전개 2항 정리. 총 덩어리 11개 있으니까 11C 0. 1은 쓰나 마나지. 1은 거듭제곱 쓰나 마나니까 안 쓸게. 안 쓰고 20 몇 개? 0개 더하기 11C 1 안 쓰고요. 20 몇 개? 1개 더하기 11C 2 20 몇 개? 2개 더하기 11C 3 20 몇 개? 3개 더하기 쭉 가서 마지막 11C 11 20에 11제곱 이렇게 이항 정리가 되겠죠. 자, 이게 내가 21에 11제곱이라는 숫자야. 자, 그런데 얘를요 지금 뭐로 나누고 싶어요? 400으로 나누고 싶대요. 자, 나눠볼 건데요. 400으로 400이 아니라 뭐냐? 40으로 나눌 건데 4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얘는 아직 40이 안 됐죠? 이거 1밖에 안 돼. 1밖에 안 되잖아. 얘는 안 나눠 떨어질 것 같아요. 요거 나눠 떨어지나요? 얘 나눠 떨어지죠? 왜요? 얘가 뭐니까? 얘가 400이야. 그러니까 얘는 40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얘는요, 당연히 나누어 떨어지죠. 왜요? 20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이미 20이 2번 있고 한 번 더 20이 있는 거잖아. 근데 20제곱이 400이니까 40으로 나눠 떨어지잖아. 그럼 얘도 20제곱 가지고 있잖아. 당연히 40으로 나눠 떨어지겠지.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지. 20의 4제곱인 거니까. 당연히 20의 제곱 400쯤 가지고 있을 거고 400은 40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얘는 전부 다 40으로 이미 40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40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나머지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여러분은 뭐만 신경 쓰시면 돼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볼까요? 이건 얼마냐면 1 더하기 요거는 11 곱하기 20인 거죠? 그럼 11 곱하기 20인 거니까 220이겠죠? 그쵸? 얘가 총 얼마가 되는 거냐면 221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요 221을요 40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221에 대한 나머지를 구하시면 되겠죠. 얘를 40으로 실제로 나눠 보시면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나머지는 21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예, 21이 나오게 돼요. 실제 얘를 40으로 나눠보세요. 40 하면 10 해가지고 10개가 200 나올 거고 21하고 나오겠지. 그쵸? 나누면 40으로 나눠보면 나머지는 21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요 많은 숫자들이 전부 다 나누어 떨어지게 돼서 남는 거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걔를 40으로 나누면 된다라는 뭐 그런 말씀이고요. 저 이런 유사한 네, 요 유사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대단원 평가학인가요? 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몇 페이지냐면 대단원 평가학에 37페이지에 23번 문제거든요. 네, 선생님이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도 모두 다 풀어서 업로드 해놨으니까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이항 정리 여기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항 정리의 활용에서 한번 다시 한번 또 수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